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최모 씨 사건 전해드렸었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이 지난 이달 2, 3일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요. 먼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2일 날 오후 2시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서울의 한 어떤 주택가에서 여중생이죠. 여고생. 을 성폭행을 하고요. 그 여고생을 광역버스에 태웁니다. 같이 태워서 자신이 살고 있던 남양주 쪽으로 광역버스를 타고 갑니다. 예. 타고 가다가 원래는 본인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타고 가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그 예. 여고생이 이제 운전기사한테 하는 바람에 범행은 실패하고요. 여고생이 이제 탈출을 한 거죠. 탈출한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몰고 네. 속초까지 지금 가버립니다. 도망가다가 그렇죠. 속초까지 잡혔죠. 가서 경찰의 추적을 받는 도중에 경찰한테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어떤 예. 차량으로 갈아타다가 지금 검거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붙잡혀가지고 사과하려고 납치했다. 이런 또 황당한 변명을 말도 안 되는 하지 얘기 않았습니까? 같아요. 본인이 왜 예. 성폭행을 했는데 왜 이 여고생까지 자기 집 남양주 진접인데요. 그까지 왜 데리고 가려냐 하니까 데리고 가서 집에서 진지하게 사과하게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부분은 사실은 변명에 불과할 것 같고 네. 다른 어떤 범행이라든지 예.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경찰은 더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추가 범죄를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집은 남양주 진접입니다. 네. 진접인데 진접에서 내리지 않고요. 화도읍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집을 지나쳤죠. 지나친 부분도 있고요. 미리 망치라든지 흉기 같은 걸 준비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옷도 몇 벌을 준비했어요. 네. 혹시 이제 걸리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계속적인 어떤 다른 범행을 추가 준비한 게 범행을 아닌가. 준비한. 본인도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사과락 하는 거는 변명에 불과할 것 같고요. 네.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추정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검거될 때 자,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붙잡히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를 칠 뻔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다고 정신과 해요. 어떤 받은 전력은 없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검거 예. 당시에 혹시 내가 안 잡혔으면 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본인이 어떤 그 정류장이라든지 어디서 내리고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네.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정신과 전력은 없는데 하여튼 음주는 아닌 것 같고요. 약물 네. 문제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예. 같고 하여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검거가 돼서 또 여고생이 기질을 좀 발휘해서 예. 불행 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그런데 그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7년 전에 이제 미성년자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사실 근데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전자발찌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예. 이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등록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그 당시 봤을 때는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네. 전자발찌 착용을 안 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또 전자발찌 네. 채우는 규정이 네. 좀 더 엄격한가 보죠? 좀 이제 허술한가 미성년자, 보죠. 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네. 한 번이 아니고 그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그칠 거라고 평가가 된다면 이제는 이제 전자발찌를 그렇죠. 두 번째가 차야 된 되는 거죠. 거죠. 미성년자에서 두 번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예. 전자발찌 청구가 될 걸로 네. 보이고요. 법원에서는 발찌를 부착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학생이 평생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그 검찰에 송치가 되죠. 이제 서류상 송치가 되는 거죠. 이 지금 검찰 의정부지검의 송치가 본인 주소지입니다. 예. 송치가 되는데 성폭법 위반도 되고요. 예. 특수감금, 특수체포, 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